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제가 11월 한 중순 말 그때쯤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한 2달쯤 돼 가는데 좀 있으면 2달이 되겠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최 구독자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조회는 뭐 많이 들어오시는데 구경하러 많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남의 집 구경 왔으면 그래도 그 집 이 집 괜찮네 뭐 이 소리 한번 좀 해주고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래 열심히 살아 하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부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달라진 게 뭐가 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발단이 뭐냐? 지난 8일 날 국회에서 백신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도대체 백신 문제를 공무원들한테만 미루고 대통령은 어디 숨은 거냐 하고 막 추궁을 했어요. 이러자 미스터 스마일, 신사로 불리는 정세균 총리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숨기는 왜 숨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의회의 강공에 잠깐 강기훈 의원이 좀 당황을 했죠. 이런 장면 하나.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중소상공업자들,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도대체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걸 알고는 있느냐. 이러고 배진교 의원이 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이때 총리가 알고 있다.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정세균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결국에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혹시 저게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근데 캐리어만 가지고 따지면 객관적으로 캐리어만 가지고 따지면 정세균 총리 정도 캐리어면 뭐 대권 도전해서 대통령 해도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국회의원을 6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대표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산자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했고 총리를 했습니다. 국정 경험이 다양합니다. 정, 관, 재, 경제계 통틀어서 두루두루 경험을 갖췄어요. 상당히 해박한 전문 지식이 있고 국정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걸로만 따지면 뭐 대통령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 이미지가 문제예요. 우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백봉신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매너 좋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깔끔한 사람한테 주는 백봉신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정세균 총리가 2번인가 3번인가 받았어요. 그만큼 매너 하나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또 주변에 항상 웃고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정세균 총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미지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또 신중하다.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말이죠. 그런 이미지,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국정 경험 많고 뭐 이런 걸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정세균 총리가 되겠지만 그거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호한 결단력, 국민들이 진짜 믿고 따라가도 저 사람 따라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정 총리가 그게 부족하다. 이게 이제 주변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정성인 총리가 지난해 1월 취임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코로나도 그때 발생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그 전에 우한에서 일어났던 발생했던 코로나가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대구, 경북이 코로나로 아주 난리 야단 법석이 났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나서도 이걸 숨기면서 코로나 계속 확산이 됐고, 확산이 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대구 경북을 폐쇄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 정 총리가 뭘 했습니까? 대구에 가서 2주인가 3주인가를 아예 현장에서 있으면서 코로나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쪽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죠.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뭐 이런 호평을 받았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올 2월 달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가면 정 총리가 코로나를 본인의 공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코로나 때 취임을 해서 코로나와 함께 왔기 때문에 별명이 또 코로나 총리라고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 총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득을 보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좀 문제는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죠. 이 부동산 문제는 정세균 총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딱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한테 욕을 먹게 하고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 총리도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해에 취임을 했으니까 1년 동안에 이 부동산 문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든 가닥이 잡혀서 지금 당장 오름세가 멈추지는 않더라도 희망이 보여질 때, 그때 그것 사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건 내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둘 다 어려워진다면, 어렵게 흘러간다면 정 총리의 대권 도전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코로나하고 부동산 문제가 관건이긴 한데, 그 관건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내 경선이야.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5%인가에서 압도적이죠. 13일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 1위가 이재명입니다. 2위가 윤석열, 이낙연이가 한 15% 정도로 해서 한참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3.4% 정도 나옵니다. 본인이 대권 후보에 자기를 넣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명단에 포함됐는데 3.4%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게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나 현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본인이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결국 대권 도전하려면 당내에서 경선해야 되니까, 현재 경선한다고 하면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정세균, 이 정도인데 3.4% 대 25.4% 게임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친문과 함께 간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문은 민주당 내에서 세력을 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민주당 내 당내 권력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 국민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친문하고 너무 가깝게 가버리면 확장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또 구태여 그렇게 가지 않아도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결같이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생하고 고통받을 때에도 곁을 지켜온 몇 안 되는 중견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알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문하고 너무 겹치면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이낙연, 추미애 꼴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는 저 사람 사람 좋아.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거든. 사람 좋은데 뭔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어서 자, 듬직하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해. 저 사람 따라가면 괜찮아. 이런 모습을 이미지 변신을 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이제 숙제죠.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래 정세균 총리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지금.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가면 그냥 인심 좋고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들 때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 부동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이럴 때 딱 한마디 정리해서 자, 나를 따라오세요. 코로나 극복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극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허언이 될 수 있을지라도 허언을 안 만들면 되니까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때, 의지할 수 있을 때 저는 지지도가 상승하고 정세균 총리의 진정한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정 총리가 그렇게 해서 대권의 유력한 후보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